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샤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효진 선생님의 독학에 합격하는 방법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또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좋은 내용 좀 같이 나눠볼 내용은 부정적인 느낌을 믿지 마라. 한번 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내가 아는 한 언니는 사법시험에 10등 안으로 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2차 시험을 보고 심심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너는 시험에 붙을 수 없으니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내 대학 친구 중에 하나는 유명한 스님이 너는 법관이 될 운명이라고 말해서 10년 넘게 사법시험 공부를 했으나 붙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자신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원망할 거 없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얽매여 살면 재미없지 않은가. 우리는 하얀 배치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결정된 것은 없다. 얽매이지 마라.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위 지인들이나 뭐 가족이나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험생활을 할 때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그냥 흘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하나가 이제 공부하는데 의미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죠. 이제 남학생분들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늘 자주 쓰는 예지만 만약에 군대에서 자신의 후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선임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닌데. 그리고 고참들이 이제 와가지고 왜 후임 교육을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서 뜻하지 않게 후임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쪽 귀로 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넘어가죠. 그리고 선임들도 알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더욱더 혼나죠.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남들이 하는 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노력에 달려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 나도 이 말을 믿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연 그럴까? 과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수험과 밖에서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시험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정말 심했다. 열심히 해도 왠지 안 될 것 같았다. 머릿속이 엉켜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격할 것을 거의 믿지 못했던 것 같다. 시험을 한 달 남겨두고서야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으니까. 나처럼 부정적인 사람도 붙을 수 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 매일매일 해야 할 양을 채워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실력이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지만 나의 현실은 그와 다르게 움직였다. 왜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하루를 가장 알차게 보낸 사람이었을까. 전유진 선생님 이전 영상에서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울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험의 최우선은 합격이니까
최우선 사항인 공부는 계속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었는데 자신은 꼭 붙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설명했고 조급하게 공부하지 않고 여유로운 척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합격하는데 6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이런 기분의 문제는 매일매일의 공부에도 적용된다. 오늘은 공부하기 싫은가? 도저히 아닌가? 그래도 해라. 자극받죠, 여러분? 실력만 남고 감정은 사라진다. 정말로 공부가 잘 되는가? 당연히 해라. 이제 이 부분이 전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감정에는 기복이 있다. 하지만 공부는 기분을 타며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공부한 것만 공부이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공부한 것은 공부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저 그날 공부할 양을 끝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어쨌든 공부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날은 정해져 있고 그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남들보다 24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나만 시험을 하루 늦게 보지 않는 한 24시간을 어디서든 찾아 메워야 한다. 내일 공부하면 된다고? 그건 시험이 하루 밀리는 한 안 될 일이다. 내일 할 공부는 이미 모두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그저 하루치가 날아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조효진 선생님 글에서 제가 예전에 그거 하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럼 그 하루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루가 밀린 걸까 우리가? 아니죠. 1년이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추가적인 제가 좀 조언 드리면은 플래너를 저는 늘 적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플래너를 적는 이유가 우리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과목이 어떤 영역이 밀리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플래너를 적을 때는 저는 플래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전공자이거나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아니고서는 그날 공부할 것을 그날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을 해주되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뭐 일주일 계획, 뭐 한 달 계획 나쁘지 않은데 그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 계획은 거의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도 않고 각 강의마다 뭐 인강 수도 다르고 인강 길이도 다르고 난도도 다르고 문제수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기 꼭 추천드리고요. 플래너 작성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과목, 밀리는 과목은 진짜 안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밀린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자기 합리화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 계획을 그날 공부할 걸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계획이나 한 달 계획은 여러분들이 대략 인강 길이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인강은 내가 이 과목을 뭐 하루에 3시간 반씩 공부한다 할 때 한 며칠 정도 걸리겠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부할 분량을 대략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공부할 때 분량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분량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분들은 분량이 가능해요. 좀 그 과목에 대한 전공자이거나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 초시생들, 일반 초시생들은 분량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각 강의마다 인강 길이도 다르고 난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분량을 공부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3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얼추 공부했으면 끊으면 되는데 그걸 다 하느라고 한 5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과 시간을 둘 다 정하자. 그럼 선생님, 분량 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으로 끊거나 그냥 그날 공부한 것만 적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하지 않고 그날 공부한 거를 그냥 기록만 하면은 내가 어떤 과목이 밀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 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뭐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못하더라도 시간 얼추 됐으면 적당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다 못해요. 선생님 초반에 좀 시행착오하는 게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야지 다른 과목이 안 밀립니다. 뭐 소방직 수험생들이나 경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체력 학원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병원 갈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못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S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밀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서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하루에 뭐 3타임을 공부한다 할게요.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7일이라고 하면 21타임이 있다고 할게요. 그 중에서 총 3타임만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토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이 있고 일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이 있으면 토요일날 오전, 오후를 공부했다? 저녁에 쉬었다? 그럼 일요일날 3타임 다 쉬지 말고 한 타임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체력학원을 가서 공부를 못하거나 병원을 가서 공부를 못했다. 그 수만큼 일요일날 덜 쉬면 되는 거예요. 또는 토요일날 만약에 오전, 오후, 저녁을 다 공부했어요. 그럼 일요일날 쉬고요. 그리고 부족한 공부량 또는 밀린 부분은 일요일날 살짝 보완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이윤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 합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에서 이제 알려주신 게 늦은 기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잠자지 않고 16시간을 공부했다고 하죠. 다들 부족한 공부량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자신을 믿지 마라. 기록을 해야지 내가 뭐가 밀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에 좀 넣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만약 급하다고 하면요. 아니면 일요일날 그 밀린 과목 위주로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효진 선생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볼 내용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효진 선생님의 이제 장점은 상당히 독하게 공부를 최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질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구나. 정말 수험생분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약간 좀 모범적인 사례로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